네,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자, 북한이 이제 우리 기상청에서 이제 기자의 전원에 따르면 우리 기상청에서 3시에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중대 발표를 3시 반에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기상청의 발표도 역시 뭐 핵실험 가능성 그리고 그 정확한 이제 진앙 강도를 발표할 것이고 북한은 정말 우리가 핵실험을 한 것이다라고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거죠. 뭐 저 개인적으로는 99.9% 이제 핵실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뭐 지금 새로운 그 지진 파형이 그 인공지진이라는 거는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수백의 관측처에서 다 보고 있고 저런 규모의 인공 그 지진이라면은 핵실험밖에 있을 수가 없고 또 그 위치가 5번 핵실험을 한 그 함경부터 길쭉은 만탑산 부근이기 때문에 뭐 핵실험 이외에 다른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북한으로서는 핵실험을 한 게 이제 충분할 거로 봤는데 아까도 이제 저희가 좀 얘기가 좀 잠깐 나오긴 했는데 저희 정부나 이제 뭐 미국이나 이 북한을 들여다보는 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을 왜 미리 알지 못했나? 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 우리 뭐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뭐 북한은 항시 핵실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항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최대한 그 기만 전략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좀 혼선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 또 핵실험의 2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그 한미의 감시망을 좀 그 무력화시키면서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깜짝 놀래죠. 그건 대단한 심리적인 충격 아니겠습니까? 이런 뭐 핵무기라는 것 사실 자체가 그 뭐 군사적인 무기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심리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저런 핵실험을 한 회 할 때마다 그 고도의 여러 가지 그 전략적 상황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번 해서 단순하게 그 핵 능력을 그 높이는 것 이외에 그것이 가져올 우리 사회 내의 충격파 또 미국을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기습적으로 그 외부의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그 차원에서 핵실험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왜 그러면 우리 정부가 북한이 핵실험하는 동향을 사전에 파악을 못하고 바로 이제 북한이 핵실험해도 바로 얻어맞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면 원래 이제 1차 핵실험하거나 2차 핵실험 정도는 북한이 이제 일단 터널을 굴착을 합니다. 그걸 굴착하면은 거기서 폐기물이 나옵니다. 폐기물이 나오고 그걸 나중에 이제 폭탄을 장치한 다음에 되배우기 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갖다 놓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터널 깊이 계산하냐면은 폐기물의 양과 시멘트 양으로 계산합니다. 그다음에 또 핵폭탄을 갖다 놓은 다음에 케이블을 연결해요. 그런 바깥에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이제 케이블을 우리 한전에 있는 둥그런 케이블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을 갖다 놓는다. 그러면 그 폐기물의 양, 그다음에 그 시멘트 양, 그다음에 케이블의 길이를 계산해서 어느 지점에 현재 핵폭탄이 있구나. 그다음에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대매교를 합니다. 시멘트하고 폐기물하고 섞어 가지고 도로 쫙 그냥 메꿉니다. 메꾼 다음에 그다음 마지막에 그걸 계측 장치를 갖다가 통대소에다 연결을 딱 해요. 연결을 하면 이제 준비가 끝난 겁니다. 준비가 끝나고 그다음에 또 뭘 하냐면은 그 좀 창피한 얘기인데 가까이 있습니다. 쳐다보고 있으면 야 드디어 이제 핵실험 거의 준비가 단계 끝났구나. 그 상태에서 평양에서 벤츠나 승용차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핵실험 준비 끝났다라고 했는데 북한이 지금 말이죠. 북한이 지금 현재 케이블도 묻어놓고 그 통대소에다가 케이블까지 다 묻어놓고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김정일이 지시하는 게 눌렀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 핵실험 할 거는 알고 있지만은 언제 할 거는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정부에서 무능하느니 왜 인공위성으로 그걸 못 봤느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쭉 그 폐기물이 들어가고 케이블이 연결되는 거 우리가 보면 이제 며칠 안 남았구나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 세계의 이목도 이제 집중이 돼 있고 우리 국민들도 가장 걱정하는 게 미국의 물리적 수단 동원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우리나라 남한을 공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면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지금 가장 크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말이죠. 정상적인 보통 그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대통령 같으면 그런 판단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주위에 매티스 장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국무부 장관이라든가 뭐 백악관 비서실장이랑 이런 사람들이 되게 군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개 군인들은 굉장히 강경하고 전쟁을 좋아할 거 생각하지만 그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쟁을 피하지는 않지만 피를 봤던 사람, 전쟁했던 사람은 굉장히 반전주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이라는 것이 그 얼마나 비참하고 사람이 피가 튀고 뼈가 튀고 막 그러는 그 상황을 봤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전쟁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전쟁을 피하지는 않은 사람들인데 선택하기 굉장히 힘들고 그게 얼마나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 그 밑에 있는 그런 백악관 인력이라든가 국방부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CIA 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쟁 선택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는 조금 사람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좀 사람이 좀 다혈질이고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현재 인기가 없고 그다음에 뭐 앞으로 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러시아하고 내통을 해서 뭐 선거에 뭐 연루됐다는 부분이 만약에 기소가 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라도 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현재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은 택하기가 힘듭니다. 그다음에 북한이 이번에 이렇게 강력한 그 핵실험을 한 이유도 바로 만약에 자기들의 핵 능력이 이 정도 됐다고 이 정도까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미국이 자기들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지난번에 그 일본 열도를 넘어서 화성 12형을 쏴서 2,700km를 쏜 다음에 일단은 실전 운용에 들어갔다. ICBM 실전 운용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오히려 미국이 자기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근데 자기들이 현재 대한민국 얘기하듯이 북한의 그 5차 핵실험의 그 폭발력이 10KT밖에 안 된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좋다. 대한민국 국민하고 일본 국민이 죽는 거는 생각을 좀 덜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북한이 자기네를 공격해서 자기네 국민들이 많이 죽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핵 폭발력이 작은 상태에 자기를 때리려고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 폭발력을 가진 큰 핵폭탄을 실험을 해서 미국의 자기들의 공격을 막겠다. 이런 저희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좀 말씀을 더 드리면은 뭐 여러 가지 논점을 터뜨리지 말고 우리가 정부가 왜 알았나 몰랐나 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북한이 여러 가지 기만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실시할 때는 어떤 형태의 그 징표는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100% 체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지금 뭐 옛날에 뭐 그 닭과 돼지를 갖다 놓고 뭐 했던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사전에 북한이 사전 준비를 많이 해놓은 것은 사실이에요. 이미 다 핵실험할 수 있는 공간과 루트를 다 준비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김정은의 최고 결심으로 버튼을 눌러야 될 그 상황에서는 물자가 들어가고 장비가 들어가고 아무래도 그 주변의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세하게 챙기지 못해서 아직 못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정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급비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공개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 그 미세한 점검이 잘 안 되었다면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향후 지금 9월 9일은 건국절이고 10월 10일은 노동당 창건일 계속 북한의 기념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맞아서 또다시 추가로 도발할 가능성은 지금 거의 높다고 보아야 되겠죠? 지금 뭐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 ICBM을 지난 7월달에 2차례를 실시해서 지금 상당히 그 능력이 진전되었다는 걸 보여줘서 상당히 지금 미국을 흔드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좀 예상보다 좀 일찍 오늘 이렇게 핵실험을 하게 되는 걸 보면은 뭐 지금 뭐 더 크게 추가로 뭔가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어떤 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이제 9월에는 유엔 총회도 있고 이렇게 또 이제 북한 외교관들도 이제 미국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가 열리기 때문에 향후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네.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9월에 또 다른 뭐 어떤 중대한 도발이라든가 이런 걸 예단하기는 좀 쉽지 않다. 워낙 지난번 7월의 도발과 오늘의 이 육체 핵실험이 큰 도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와 미국이 성공했다고 보지 않는 그 ICBM 탑재 후 대권 재진입, 네. 그 부분을 다시 실험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실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핵실험도 규모가 좀 파괴력이 크게 나올 텐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5차례의 북한 핵실험이 굉장히 그 큰 파괴력은 아니었어요. 뭐 10킬로톤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북한이 지금 이미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은 넘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레드라인은 한참 지났고요. 그렇죠. 이제는 미국의 레드라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ICBM 발사를 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은 먼 거리를 날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핵탄두가 파괴력이 큰 걸 달아서 쏴야지 상대방이 피해를 겪으면 하는 그런 위협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은 소위 그 전략 핵탄두 최소한 수백 킬로톤에서 1000킬로톤 이상 KT 이상 들어가는 그런 그 핵탄두를 탑재하게 되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현재 핵미사일 개발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면은 앞으로의 핵실험은 더 파괴력이 크신 핵실험이 될 것이고 미사일 실험도 지금 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이게 한두 번에 성공하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북한이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미국이나 소련도 과거에 이 ICBM 개발할 때 그만큼 그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과정에서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ICBM 같은 건 충분히 궤도 재진입을 위한 그 추가 미사일 발사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앞으로 추가적인 도발은 또 이제 이번에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 핵실에 대한 그 국제적인 반응,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의 반응을 주시할 겁니다. 또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게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미국 또 일본이 북한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다음에 또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기들에 대한 제재를 얼마큼 동참하느냐 이걸 계속 주시할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어떤 도발을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제일 만만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SLBM이거든요. 그래서 뭐 북극성 3형이라는 것을 벌써 만들어놨고 하니까 이거를 쏘는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는 이제 아직까지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문제지만은 정밀 유도할 능력이 있느냐는 부분. 그다음에 지난번에 2,700km밖에 못 쐈기 때문에 괌이 3,400km인데 2,700km 쐈다는 게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3,400에 맞춰서 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뭔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완전한 기술을 또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있어서 계속해서 도발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김정은이가 분명히 또 얘기를 했죠. 앞으로 태평양을 향해서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지시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냥 김정은이가 말하니까 그냥 신문에 나온 정도로 생각하는데, 김정은이가 한 말은 신이 명령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문책이 당할 수도 있어요. 그걸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면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건 모르나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그 시점을 정하고 그런 도발의 종기를 정하는 것은 아마도 현재 국제 정세, 아까 얘기했던 국제 정세,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 일본의 동향을 보면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3시 반에 북한이 중대 발표한다고 예고를 한 상황인데요. 네, 여기서 북한이 자신들의 핵 보유국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북한은 이미 10년 전에 핵 보유국을 선언했습니다. 그 2006년도에 그 1차 핵실험을 했고요. 이미 그 전에 핵무기를 개발해서 핵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2003년도에 미국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핵 보유국임을 이미 자인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일련의 과정은 국제사회에다가 이제 더 이상 핵 보유국 지위의 의문을 갖지 말아라는 그런 그 붙이기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수소탄을 우리가 이번에 한 건 수소탄이다 이렇게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죠. 뭐 지금 그 아침에 그 수소탄 모형도 보여주고 그 수소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수소탄이라고 이제 선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제 기준에 비춰 볼 때 지금 나오는 파괴력이 한 수십 킬로톤 정도라면은 그 수소탄급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수백 킬로톤 내지
메가톤급 1000킬로톤 이상급 돼야지 이제 수소탄이라고 이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규모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일단 뭐 사실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하셨었지만 우리가 이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또 태도를 바꿔서 대화를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이요. 지금은 그 대화를 제의하기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죠. 그렇죠. 일단 우리가 하지 말아라 해서는 안 된다는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국제사회의 중지를 모으고 의견을 모아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또 걱정 중에 하나가 어쨌든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일단 핵실험한 거는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 생각하는 게 ICBM을 하면 좀 위험한 거고 뭐 지금은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좀 오판을 하고 있는 게 좀 많아요. 그건 뭐 제가 정부에서 근무하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그 느낌을 가졌던 문제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그럼요. 대한민국의 안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ICBM 걱정하지 않아도 지금 서로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수송기에다 실어든 트럭에다가 실던 배에다 실어도 우리 한국에 가져와서 터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북한의 핵은 우리에게는 국가 어떻게 보면 사실 국가 존립의 위협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정부도 정책을 세워야 되고 국민 각자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레드라인 뭐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에 탑재한 핵 이거는 이제 레드라인으로 이제 새롭게 설정을 하고 소위 뭐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를 해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인데 지난 한 25, 6년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져서 우리가 정책을 편 지가 한 26년 됐거든요. 올해가 이제 한 세대입니다. 30년. 그럼요. 그 과정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좀 복기를 해보시면 여러 차례 레드라인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레드라인을 세웠었고 미국도 레드라인을 세웠었는데 그 모든 레드라인이 다 북한에 의해서 무력화됐습니다. 이제는 레드라인을 설정해 봐야 체면만 국이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 레드라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 탑재가 마지막 레드라인인데 이거는 과거의 어떤 다른 레드라인들에 비해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겠어요. 알카에다라든가 ISIS 같은 테러 집단을 제외하고는 러시아하고 중국만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 탑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두 나라는 그래 강대국이고 미국이 서로 이제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대등한 입장에서 어떻게 좀 서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대라고 볼 수 있지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소위 매드맨 티어리라고 할 정도로 이게 좀 정상적인 지도자가 아니냐는 그런 국제사회의 저변의 인식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권의 손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이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 자체는 미국으로서는 대단히 큰 위협이면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북한이 이제 테러 지원 국가는 일단은 뭐 지정은 안 됐지만 이걸로 인해서 혹시 북한이 미국이나 아니면 뭐 서방 국가에서 걱정할 수 있는 테러국 그리고 테러 단체로 핵무기가 흘러나갈 수 있다는 그런 걱정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대단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뿐보다도 저 핵 기술과 핵 물질과 핵 무기가 제3국 테러 집단으로 흘러나갈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과거 북한의 행태를 보면은 그러한 우려를 더 정말 실체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에다가 북한이 지금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 원자로 플루토늄 생산하는 원자로가 있습니다. 그 원자로보다 규모는 똑같은데 그 원자로보다도 훨씬 현대화된 원자로를 시리아의 오지에다가 몰래 분지에다가 몰래
건설해 주던 거를 네. 거의 다 완공 단계에 있는 거를 이스라엘 정보부하고 미국 정보기관이 잡아서 그거를 이스라엘 공격기가 폭격시킨 일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어느 누구도 사실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그 북한이 했었단 말입니다. 예. 플루토늄을 시리아에다가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겁니다. 예? 그 플루토늄이 결국 핵물질이고 핵무기인데 그럼요. 그 플루토늄 물질 자체를 수출한 건 넘어가지고 그 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을 지어주려고 그런 그 담도 크게 그런 그 행동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 핵 기술 유출이라든가 심지어는 핵 물질, 핵탄두가 유출될 가능성을 저희는 진지하게 그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 제재를 예. 세게 가하고 이제 원유를 세게 끊으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외부로 보내서 네. 그렇게 뭐 핵을 뭐 수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밀반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하면서 외화를 좀 뒤로 벌어들일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짚어봐야 될 거지 않을까요? 그 핵 기술 그 바로 그건 예.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가해져서 북한이 달러가 부족할수록 예. 그 불법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과 물질을 수출해 가지고 그럼요. 외화를 벌어들이겠다는 유혹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사실 뭐 미국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뉴스 나오는 걸 쫙 보면은 예. 우리가 뭐 속보를 뜨는거나 이렇게 봤을 때도 뭐 ICBM에 뭐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을 쐈다 이랬을 때 ICBM이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래 아니 그러고 스커드면 그래 좀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한국인 그리고 대한민국인으로서는 네. 이게 ICBM이 아니고 그냥 예. 다연장포만 쏴도 이거는 그럼요. 정말 예. 걱정해야 될 문제가 사실 아닌가요? 그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외신 보도는 한국은 왜 이렇게 평안하냐? 예. 왜 국민들은 왜 이렇게 조용하냐? 그러니까요. 그 위협을 못 느끼는 거냐? 이런 그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금 보고요. 예. 그 정부도 정책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국민들도 마음을 다시 마음가짐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한 30여 년 동안 이 북한 핵 문제가 이어지다 보니까 예. 그냥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음.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역대 정부가 어느 누구도 당국자도 우리 국민 앞에 나서가지고 국민 여러분, 북한 핵 문제가 정말 이렇게 심각합니다. 여태까지 정부가 해온 정책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한 정부도 저는 당국자도 없었다고 봅니다. 그냥 잘 해결될 것이다. 잘 해결되고 있다. 예. 네. 우리 정부의 하에서 꼭 해결을 하겠다. 또 뭐 북한이 곧 무너질 것 같다 등등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그 가져야 할 이 냉엄한 아주 냉철한 안도 의식이 좀 무대전 부분이 없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사실 그 이번 6차 핵실험 또 ICBM 발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또 미국 정부가 뭐 불안하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오늘의 이 안보 위기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의 안보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계기를 통해서 좀 국론이 좀 모아줄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예.